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을 실천하신 어르신은 6개월 만에 건강검진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골밀도로만 보면 뼈 나이가 10년은 젊어지셨어요. 특별한 약도 비싼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유를 열심히 드셔도 소용없었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뼈도 오늘부터 다시 젊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뼈는 한번 만들어지면 콘크리트처럼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뼈는 24시간 내내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이걸 뼈 리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파골세포라는 놈이 오래된 뼈를 부수는 역할을 하고 조골세포라는 놈은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뼈가 튼튼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60세를 넘어가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파골세포가 조골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뼈가 새로 채워지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흔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뼈가 약해진 느낌이 든다. 그 느낌 사실입니다. 정말로 뼈는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뼈는 오래된 아파트 수도관과 비슷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조금씩 녹이 슬고 벽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강한 수압, 즉 작은 충격이 빵 가해지면 그제서야 터지는 겁니다. 뼈도 마찬가지거든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구멍이 뚫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두고 흔히 침묵의 도둑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신호도 없이 조용히 뼈를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골밀도 검사를 처음 받아보시고서야 본인의 상태를 아시게 되는데요. 평소엔 아무 불편감도 못 느끼다가 검사지에 찍힌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자각 증상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골다공증인데요. 그래서 오늘처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칼슘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흡수되느냐입니다. 우유 많이 마시면 되지 않느냐? 칼슘 영양제 하나 챙기면 괜찮지 않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위산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30%에서 50%까지 줄어들게 되거든요.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녹아야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이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먹어도 다 흡수됐던 칼슘이 나이가 들면 절반도 흡수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둘째는 장의 칼슘 통로가 줄어듭니다. 우리 장 안에는 칼슘이 혈액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통로의 개수도 줄고 열리는 속도도 느려지게 되죠. 통로가 좁아진 만큼 아무리 많은 칼슘이 들어와도 그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인 거죠. 셋째,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노년에는 이 피부 합성 능력이 최대 75%까지 감소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외출을 하셔도 양산과 모자, 긴 옷으로 피부를 가리시니까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뼈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칼슘은 들어오는데 뼈로는 가지 않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칼슘을 뼈까지 실어 나르는 택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택시가 없으면 승객, 즉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승강장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서 있어도 택시가 안 오면 아무도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성분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바로 폐경인데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파골세포의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데, 폐경이 시작되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파골세포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대까지 멀쩡했는데 60대가 되니까 갑자기 뼈가 약해졌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급격히 약해진 게 맞아요. 실제로 폐경 이후에 5년에서 7년 사이에 골밀도가 가장 빠르게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다음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무서워요. 수술을 받고 나면 한동안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침대에 오래 누워 계시면 근육이 빠르게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다시 걷는 게 더 힘들어지고, 걷는 게 힘들어지면 운동량이 줄어서 뼈는 더 약해지죠.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여기서 폐렴 같은 합병증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요. 누워만 계시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감염에도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관절 골절 환자 3명 중 1명이 1년에서 2년 안에 사망한다는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부러진 뼈 자체보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근육 소실과 감염, 우울증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이 이야기를 겁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거든요. 아무 증상이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 악순환의 고리 자체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래 5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하시는지 세어보세요. 첫째, 걸을 때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시큰거리십니까? 둘째,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잘 드시나요? 세 번째, 손목이나 발목이 자주 시큰거리시나요? 네 번째, 예전보다 키가 줄어든 느낌이 드시나요? 다섯 번째, 국물 요리나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즐겨 드시나요?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용을 특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2개 이하라도 괜찮아요. 지금 아셨다는 게 중요한데요. 뼈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증상이 없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뼈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으셨던 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만으로는 완전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알려드리는 습관들을 미리 실천해 두시는 겁니다. 72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분은 정말 건강관리에 진심이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30분씩 하시고 우유도 하루 한두 잔씩 꼬박꼬박 드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자녀분들도 늘 어머니는 건강하다는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살짝 헛디디셨습니다. 큰 사고도 아니었어요. 그냥 발을 살짝 삐끗한 정도였거든요.
순간 난간을 붙잡으려고 손을 짚었는데 그 충격만으로도 손목뼈에 금이 갔습니다. 본인도 믿기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뼈가 부러질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받으셨는데 골밀도 수치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우유도 꼬박꼬박 마셨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검사 결과를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어르신은 평소 국물 요리를 즐겨 드시고 커피도 하루 두세 잔씩 드셨는데요. 짠 음식과 카페인은 칼슘을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대표적인 습관이거든요. 비타민 D 수치도 함께 확인해 보니 정상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외출을 하셔도 늘 양산을 쓰고 다니셨던 게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칼슘은 들어왔지만 흡수가 안 됐고 몸에 들어온 칼슘조차 나쁜 습관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열심히 관리하셨는데도 정작 핵심을 놓치고 계셨던 거예요. 어르신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요.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골절을 겪지 않으신 65세 최정래 어르신이었어요. 이분은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다른 경로로 미리 들으시고 골절이 오기 전에 검사를 받아보신 경우였는데요. 검사 결과 아직 골 감소증 단계는 아니었지만 골밀도가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충분히 정상 범위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는데요. 이 어르신은 그날부터 국물을 줄이고 아침 햇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재밌게 실천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 습관이 있으면 칼슘의 40%에서 60%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첫 번째, 짠 음식이에요. 나트륨이 칼슘을 끌고 나갑니다. 김치, 찌개, 젓갈, 국물 요리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즐겨 드시면 신장이 칼슘을 함께 배출시켜 버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국물 요리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손실이 가장 큽니다. 둘째, 커피입니다. 카페인은 칼슘이 흡수되는 통로를 잠시 닫아버립니다. 하루 두세 잔 이상 드시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는 칼슘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날 섭취한 칼슘의 흡수를 상당 부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인산 성분이 칼슘을 뼈에서 끌어냅니다. 체내 칼슘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부족한 칼슘을 뼈에서 꺼내오게 되는데요. 손주들과 함께 드시는 탄산음료 한 잔이 뼈에는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의 기초 구조인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칼슘이 붙을 자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밥과 나물 위주의 식사만 하시고 고기나 생선, 두부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특히 이 부분에서 취약한데요. 이 네 가지 습관 오늘부터 하나씩만 줄이셔도 뼈 손실 속도가 확연히 느려집니다. 국물 반 그릇만 줄이셔도 칼슘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거든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국물 한 숟갈만 덜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 식품을 챙겨 드셔도 이 네 가지 습관을 그대로 두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칼슘을 채우는 것과 칼슘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셔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번엔 실제로 흡수가 잘 되는 칼슘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양의 칼슘이라도 어떤 음식으로 드시느냐에 따라서 뼈에 도착하는 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무작정 칼슘이 많다고 알려진 식품을 드시는 것보다 흡수율까지 따져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식품들은 제가 직접 성분표와 흡수율 자료를 비교해서 고른 것들입니다. 첫 번째, 멸치가루입니다. 멸치 자체는 딱딱해서 씹기 힘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가루로 갈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입자가 작아지면 장벽에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밥에 2스푼 정도 뿌려서 들기름이나 참깨와 함께 비벼 드시면 한 끼에 상당한 양의 칼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 나트륨이 있으니 다른 반찬들은 최대한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케일입니다. 흔히 시금치를 떠올리시지만 시금치의 칼슘 흡수율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칼슘을 붙잡고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케일은 옥살산이 적어서 칼슘이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 K까지 들어있어서 뼈 형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살짝 데쳐서 들깨가루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날아가니까 3분 이내로 데쳐주세요. 세 번째,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즈는 살찌는 음식이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칼슘 공급원으로는 우수한 식품입니다. 유당과 단백질, 지방이 함께 있으면 칼슘 이동이 더 잘 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우유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장 정도가 적당하고 나트륨이 있으니까 과다 섭취는 피해주세요. 네 번째,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우유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이 많으세요. 유당 불내증 때문인데요. 두유는 유당이 없고 칼슘 강화 제품을 고르시면 칼슘 공급 효과도 좋습니다. 마시기 전에 꼭 흔들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커피 대신 두유 한 잔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일반 두부는 칼슘이 부족하지만 강화 두부는 칼슘 함량이 확실히 높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챙길 수도 있고 부드러워서 저작이 힘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있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C와 비타민K가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살짝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스팀으로 익히시는 걸 추천합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견과류인데요. 아몬드나 호두에는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 한 줌 정도 소금기 없는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식이나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면 부담 없이 챙기실 수 있어요. 이 7가지 식품 매일 한두 가지씩만 챙겨 드셔도 흡수되는 칼슘의 양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꼭 7가지를 다 챙기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 주는 멸치가루와 두부, 다음 주는 케일과 치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칼슘을 먹어도 어떤 분들은 골밀도가 오르고 어떤 분들은 그대로인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흡수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절대로 뼈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손등과 팔뚝을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볕에 노출해 주세요. 창문을 통과한 햇빛은 효과가 없으니 반드시 직접 피부에 닿아야 합니다.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달걀, 노른자, 고등어, 연어로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햇빛이 너무 강한 날에는 아침 일찍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피부가 너무 따갑지 않은 선에서 시간을 맞춰서 노출을 해주세요.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더 잘 녹고 더 쉽게 흡수됩니다.
칼슘이 들어간 음식을 드실 때 식초 한 티스푼, 레몬즙 한 스푼, 귤이나 토마토를 곁들여 보세요. 흡수율이 40%에서 70%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공복보다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뼈의 30%는 콜라겐, 즉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침에 단백질 20g 정도만 챙기세요. 계란 2개, 두부 반모, 치즈 1장, 두유 1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이 충분해야 칼슘이 붙을 자리가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단백질과 칼슘을 아침에 함께 챙기시면 낙상 위험도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줄여보세요. 국물만 줄여도 칼슘 배출량이 25%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금 줄이기만 해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뼈에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이 자극이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뼈 재생 속도를 높이거든요. 제자리 발 뒤꿈치 들기 30회, 빠르게 걷기 10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15회. 이 중에 하나만 매일 해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이 5가지 루틴을 전부 실천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늘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5가지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비타민 D가 특실하면 산성조합은 승객이 잘 타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고, 단백질은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이 내릴 자리를 마련해주는 역할입니다. 나트륨과 카페인을 줄이는 건 도중에 내려버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고, 운동은 그 목적지, 즉 뼈가 승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인 거죠. 5가지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조금씩 함께 실천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번엔 79세 박영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김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듣고 나서 진지하게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나 하는 생각이 크셨다고 하는데요. 처음 검사를 받으셨을 때 골밀도 수치는 골감소증 초기 단계에 가까웠습니다. 약물부터 시작하기보다 딱 3가지만 먼저 실천해 보자고 권해드렸는데요. 아침 햇볕 쬐기, 국물 절반으로 줄이기, 그리고 아침 식사에 단백질 챙기기. 처음 한 주는 습관이 안 잡혀서 자꾸 잊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주시고 하나씩 지켜나가셨다고 해요. 3개월 뒤 다시 봤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우, 신기하게 무릎 시큰거리던 게 줄었다. 계단 내려갈 때도 훨씬 편해졌다고요. 실제로 골밀도 수치도 개선돼서 약을 새로 추가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비싼 걸 드신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저 흡수되는 방식을 바꾸신 건데,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짜 몰랐을까?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뼈는 정직하거든요. 좋은 조건을 갖춰서 주면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박영 어르신은 그 뒤로도 습관을 계속 유지하셨는데요. 6개월, 1년이 지난 뒤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셨는데 수치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좋아졌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요. 맞습니다. 뼈 건강은 한 번의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루 일과에 어떻게 녹여내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 드시고요. 9시에서 11시 사이에 햇볕을 10분 정도 쬐주세요. 아침 식사에는 계란이나 두부, 치즈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하나 챙기시고 국은 반 그릇만 드세요. 점심에는 멸치가루밥이나 케일 반찬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국물 요리를 드시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저녁에는 두부나 생선 요리를 가볍게 드시고 자기 전 스트레칭이나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루를 보내셔도 칼슘을 먹는 양이 아니라 흡수되는 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식사에 한두 가지만 더하고 빼는 정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칼슘과 비타민 D만큼 중요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영양소들입니다.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 안에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칼슘만 많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오히려 칼슘이 혈관이나 연조직에 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견과류나 잡곡밥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인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을 뼈 단백질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케일이나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아연인데요. 아연은 조골세포, 즉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돕습니다. 굴이나 소고기, 견과류에 들어있죠. 이 세 가지를 억지로 다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칼슘만 단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채소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식습관 자체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뼈 건강은 칼슘 하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 영양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아연, 단백질까지 이 6가지가 균형 있게 채워질 때 비로소 뼈가 튼튼해집니다. 다만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또 나이가 너무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하지만 뼈는 70대, 80대에도 반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박영 어르신도 79세였죠. 늦은 나이란 건 없습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다던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칼슘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작정 약을 늘리기보다 하루 권장량인 800에서 1200mg 안으로 흡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양이 잘 흡수되도록 챙기시는 게 핵심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다면 보통 1에서 2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미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뼈가 많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다만 진행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관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을 실천하시면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말은 좋은데 이걸 매일 다 챙기는 게 쉽지 않겠는데? 맞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거든요. 아침마다 칼슘 식품 챙기고 비타민 D 신경 쓰고 단백질까지 계산해서 드시는 거 젊은 분들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식사 준비가 번거로우신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매일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멸치가루 사서 갈고 케일 데치고 강화두부, 강화두유 찾아다니고 말은 쉬워도 매일 반복하기엔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흡수를 돕는 성분이 한 번에 들어있는 균형 영양식을 아침 루틴에 더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제품은요.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암 환자들에게까지도 권하는 제품이고요. 심지어 비싸지도 않아요. 식약처에서는 일반 식품과 다르게 별도로 관리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바로 특수 의료용도 식품입니다. 이건 아무 식품이나 받을 수 있는 부류가 아니라 영양 균형이나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됐는지 식약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제품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 제품이 오늘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원칙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고 체내에
칼슘 흡수를 돕는 프락토 올리고당까지 함유되어 있어요. 그냥 칼슘만 많이 넣은 제품이 아니라 먹었는데 흡수가 안 되는 문제 자체를 고려해서 설계된 균형 영양식품인 거죠. 액상 형태라서 씹는 게 힘드신 어르신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아침에 물이나 국 대신에 흔들어서 드시면 되거든요.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데요. 무엇보다 제가 제 돈으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85세인데 제가 매달 챙겨드리는 제품입니다. 드시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아요. 냉장 보관하셨다가 상온에 잠시 두신 후에 가볍게 흔들어서 드시면 끝! 아침 식사를 대신해서 한두 캔 드셔도 되고 평소 식사에 곁들여서 영양 보충용으로 한 캔 드셔도 됩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알아도 실천을 못해서 결과를 못 보시는 걸 너무 많이 봤고 20년째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저희 친정아버지도 제가 매번 사드리는 제품이기도 해요. 일일이 검색해 보지 않아도 저렴하게 배송이 빠른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뒀으니까 저렴하고 간편하게 주문하세요. 검색하고 찾아보는 것도 번거로우니까요. 골밀도 변화는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기저질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칼슘을 먹는 방식과 흡수를 챙기는 습관이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나온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뼈가 왜 무너지는지 기억하시나요? 60세 이후에 뼈를 부수는 속도가 만드는 속도보다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산 감소, 장 흡수 통로 감소, 비타민 D 합성 저하가 겹치면서 칼슘이 들어와도 뼈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변화가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둘째, 우유만 마시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유 자체는 좋은 음식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루 필요한 칼슘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칼슘을 훔쳐가는 습관은 뭐였죠? 짠 음식, 커피, 탄산음료, 단백질 부족. 이 네 가지만 줄이셔도 뼈 손실 속도가 확연히 느려집니다. 칼슘을 채우는 것 못지않게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이 뭐가 있었나요? 멸치가루, 케일, 칼슘 강화 치즈, 칼슘 강화 두유, 칼슘 강화 두부, 브로콜리 견과류까지 총 7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요. 아침 햇볕, 산성 조합, 단백질, 나트륨과 카페인 절제, 하루 10분 움직임, 이 5가지 황금 루틴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이걸 다 챙기기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슘과 비타민 D 흡수를 돕는 프락토 올리고당까지 한 번에 들어있는 오늘 추천하는 균형 영양식 고정 댓글에 꼭 확인하셔서 매일 하루에 1개 이상 꾸준히 드셔보세요. 여러분, 뼈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을 만들어 드리면 70세든 80세든 90세든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원래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 성분표에 적힌 숫자 하나하나를 파고드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그 이후로 8년째 건강식품을 연구하고 제품을 살펴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그런 시선으로 확인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자녀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골절을 막고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작은 채널이라 구독해두지 않으면 다시 찾아오기 어려워요. 구독해두시고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도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위해 깐깐한 며느리가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